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바이낸스 문이 서서히 닫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접속이 끊기면 내 자산이 화면 속에 갇힌 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옮기는 법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도 막히고 업데이트도 막혔습니다. 평소처럼 버튼 눌러도 새 버전이 안 깔리는 상황이죠.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앱이 폰에 남아 있어도 길목 자체가 막히면 접속은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를 쓰는 분들은 지금 당장 움직일 타이밍입니다. 멀쩡해 보일 때 옮겨야지. 막힌 뒤에 옮기려면 선택지가 확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서비스 점검이 아닙니다. 한국금융정보분석원, 흔히 FIU라고 부르는 곳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핵심 원인은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라고 부르는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분류됩니다. 이 한 줄 때문에 파도가 커진 겁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얹혔습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맞춰 미신고 해외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한 겁니다. 또 하나, 세금 이슈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당국이 더 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기존 이용자는 괜찮냐고요?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도 멈추고 어느 순간 접속 제한이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만 놓고 보면 가장 깔끔한 길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가 흔들리면 내 코인은 내 손으로 꺼내 놓는 게 어떤 분들은 다른 거래소로 빠르게 옮기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막히기 전에 이동하면 선택지가 많고 막힌 뒤에는 수수료보다 스트레스가 더 비싸집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자체가 어려워졌고 업데이트도 안 되니 시작부터 막힌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로 접속하는 방법을 떠올리는 분도 있는데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길이 하나 막히면 다른 길도 연쇄로 좁아지는 게 규제의 특징입니다. 우회 접속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앱을 지웠다 다시 깔기도 막히니 이런 방법을 찾는 거죠. 다만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함께 따라옵니다. 국내 거래소로 돌아가면 편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구조가 다릅니다. 선물에서 핵심인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추후 세금 부과가 예정된 방향입니다. 편의성만 보고 들어갔다가 수익 구조가 달라져서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는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추천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이동이 몰리는 곳들은 이유가 비슷합니다. 그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처음 옮기는 분들은 언어 한 줄 때문에 실수하기 쉬운데 한글 지원은 진짜 체감이 큽니다. 수수료도 저렴한 편으로 묶어놨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비용이 줄면 멘탈이 오래 버팁니다. 이 5개 거래소의 이름과 조건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교표처럼 한 번에 보이도록 정리했으니 옮기기 전에 꼭 확인하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래소 문제를 정리했다는 가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에서 초보가 가장 빨리 실력을 올리는 기본 단타 흐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방향을 맞춰도 타이밍이 늦으면 수익이 새고, 타이밍이 좋으면 짧게도 결과가 나옵니다. 선물의 기본은 딱 두 단어로 끝납니다. 롱과 숏입니다. 이 두 개념만 머릿속에 선명하게 잡히면 차트가 갑자기 덤비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쪽입니다. 시장이 위로 뛰는 힘을 타는 선택이죠. 숏 포지션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고 내려갈 때도 수익 기회가 열리는 게 선물의 특징입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는지 신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작정 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롱은 상승을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보는 건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느냐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눌림 뒤에 다시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죠. 비트코인이 여러 번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는 장면이 반복되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위로 가는 습관을 들이면 초보도 따라가기 쉬워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보는 신호가 이동평균선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 참여가 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상승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롱 근거가 됩니다. 뉴스 체크는 필수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재료는 가격을 밀어 올릴 힘이 됩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을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보이면 숏이 유리합니다.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될 때는 시장이 아래로 끌리는 힘이 강합니다. 이동평균선에서도 반대 신호가 나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르고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힌트가 됩니다. 특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곧 꺾일 가능성이 커져 숏 근거가 됩니다. 악재 뉴스도 가격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하락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지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보조 지표를 붙이면 됩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하는 데 유용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맥디는 추세 전환과 힘의 변화를 읽는 데 도움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가격이 흔들리는 폭을 보여줘서 지금이 폭발 직전인지 진정 구간인지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골든 크로스 같은 긍정 신호, 거래량 증가, 좋은 뉴스까지 같이 확인할수록 승률이 올라갑니다. 숏은 하락 추세와 데드 크로스 같은 부정 신호, 거래량 약화, 악재 뉴스가 겹칠수록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로 들어가면 멘탈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과 함께 고정 댓글에는 이번 사태에서 이동이 많은 거래소 5곳 비교와 유용한 꿀팁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바로 확인해서
자산부터 안전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실수 줄이는 단타 흐름, 리스크 줄이는 진입 타이밍을 계속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